지금 XRP ETF는 이미 실제로 신청이 들어가 있고 SEC가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신청했냐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아카입니다. 여기가 암호화폐 ETF 심사의 대표적인 거래소죠. 비트코인 현물 ETF들도 다 아카에서 상장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XRP ETF도 마찬가지로 이 수순을 밟아가고 있어요. 올해 초부터 서류가 접수됐고 SEC는 이걸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연장 심사했습니다. 이 연장이라는 건 SEC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한을 뒤로 미루는 걸 말하는데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연장 가능한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XRP ETF 건은 그 마지막 기한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XRP ETF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SEC와의 소송 문제 때문에 XRP ETF가 될지 안 될지 정말 가닥이 안 잡혔는데 이번에 SEC가 ETF 관련 규정을 하나 바꾸면서 이야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보다 정말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규정이 새롭게 나왔는지 그 규정이 XRP ETF 승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을 올려드리기 전에 이런 내용들은 제가 해석 코멘트를 달아서 소통방에다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더리움 단기 하락 관점부터 오늘 오전에도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다는 브리핑까지 모두 해드렸죠. 지금 이더리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 리플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 제가 매일매일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보기 쉽도록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입장 링크 참고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SEC가 바꾼 규정은 ETF 시장 안에서 XRP 같은 코인을 실물 그대로 써도 된다는 걸 허용했습니다. 기존에는 ETF를 만들 때 현금만 들고 가야 ETF 주식을 받을 수 있었죠. ETF 발행사 입장에선 그 현금을 다시 코인으로 바꿔서 보관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도 들고 수수료도 들고 가격 차이도 생겼습니다. 이 구조는 특히 XRP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에는 ETF 가격과 실제 XRP 가격이 따로 놀게 만드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걸 막으려고 일부러 거래 시간도 제한하고 청산 기준도 조정하고 ETF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번 규정 변경으로 기관이 직접 XRP를 가져가면 그걸 바탕으로 ETF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TF를 되팔 때도 ETF 주식 대신 XRP 실물로 되돌려주는 게 가능해졌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ETF 가격과 실제 자산 가치가 거의 1대1로 맞춰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중간에 현금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괴리도 줄고 슬리피지 문제도 줄어들고 결국 투자자 입장에선 ETF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구조가 되면 기관들이 XRP를 직접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시장 유통량도 바뀌게 됩니다. 실물 XRP가 오가야 ETF가 발행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실제 XRP에 영향을 주게 돼요. 즉 ETF가 상장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관들의 실거래가 늘어나면서 XRP의 거래소 유동성, 보유량 구조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바뀐 규정은 XRP라는 자산이 제도권 유통망 안에서 직접적으로 쓰이게 만드는 판 자체를 바꾼 거예요. 이 구조는 기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도 핵심 요건이었고 SEC가 그 구조를 XRP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공식화한 이상 XRP ETF 승인도 조건상으로는 사실상 통과된 거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SEC 규정 변경을 그냥 XRP한테만 좋은 뉴스다 이 정도로만 보면 아쉽습니다. 실제로는 ETF 시장 전체의 기준을 바꾼 조치에 가까워요. 지금까지 암호화폐 ETF, 특히 현물 기반 ETF는 SEC 내부에서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ETF조차 승인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고 그때마다 SEC가 들고 나온 논리는 늘 똑같았어요. 시장 조작 우려가 있다. 현물 거래소가 신뢰할 수 없다. 자산 가격이 투명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물 ETF는 계속 거절됐고 그나마 허용됐던 건 선물 기반 ETF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 조치는 그 프레임 자체를 SEC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바꾼 겁니다. ETF를 만들 때 현물을 직접 써도 된다는 건 단순히 발행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SEC가 문제 삼아왔던 기준들 중 일부를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공식화한 것과 같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게 SEC가 이번 규정 변경을 설명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금 ETF와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됐다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에요. 이건 암호화폐를 전통자산 ETF와 같은 규제 프레임 안에 넣겠다는 의미고 그 말은 곧 앞으로 알트코인 ETF들도 그 프레임 안에서 심사하겠다는 시그널입니다. 즉 XRP든 솔라나든 아발란체든 현물 ETF로 설계만 잘 되어 있으면 앞으로 승인 여부는 이 새로운 룰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뜻이에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그동안 SEC는 알트코인 ETF에 대해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아니었고 아예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근데 이제는 ETF 발행 구조를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현물 직접 거래도 허용하고 그걸 제도권 상품으로 넣을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분석들은 이번 규정 변경이 XRP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ETF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출발점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XRP ETF는 이미 실제로 신청이 들어가 있고 SEC가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신청했냐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아카입니다. 여기가 암호화폐 ETF 심사의 대표적인 거래소죠. 비트코인 현물 ETF들도 다 아카에서 상장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XRP ETF도 마찬가지로 이 수순을 밟아가고 있어요. 올해 초부터 서류가 접수됐고 SEC는 이걸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연장 심사했습니다. 이 연장이라는 건 SEC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한을 뒤로 미루는 걸 말하는데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연장 가능한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XRP ETF 건은 그 마지막 기한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최종 결정일은 2025년 10월 17일 이날까지는 SEC가 무조건 결론을 내야 해요. 승인이든 거절이든 이번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XRP ETF는 현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ETF 구조랑 거의 동일한 틀로 짜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가격 기준은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XRP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시장 조작 가능성 방지를 위해 거래량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는 ETF를 발행하는 주체가 단순한 크립토 기업이 아니라 전통자산 운용사들과 연계된 구조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SEC가 암호화폐 ETF를 계속 거절했던 이유 중 하나는 ETF를 만들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너무 생소하거나 시장 신뢰도가 낮은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코인 프로젝트나 검증이 잘 안 된 크립토 스타트업들이 우리 XRP ETF 내보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면 SEC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회사 재무 구조는 괜찮은지, 투자자 돈을 제대로 보관할 능력이 있는지, ETF 시장에서 운영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아예 심사 자체를 거절하거나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던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XRP ETF 신청권은 다릅니다. 이건 크립토 회사 단독이 아니라 기존 전통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설계된 ETF 구조라는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ETF 발행을 담당하는 파트는 미국에서 이미 여러 ETF 상품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자산 운용사고, 수탁은 대형 커스터디 업체에 맡기고, 가격 데이터는 코인베이스 같은 메이저 거래소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SEC가 보기에 이 구조는 제도권 내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과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겠죠. 이 구조는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 때 인정했던 모델 그대로고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준비했으면 승인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SEC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봤을 때 XRP ETF는 지금 완성도 측면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태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캐나다에서도 XRP ETF가 나왔고 브라질에서도 나왔는데 왜 미국은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소송 문제 때문입니다. SEC는 XRP는 미등록 증권이다라고 주장했고 리프는 XRP는 그냥 디지털 자산일 뿐이다라며 반박했죠. 이 싸움이 2023년 중반까지 이어졌고 결국 법원에서 XRP는 일반 유통에서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SEC 입장에서도 ETF 심사를 하기가 애매했던 겁니다. 정확히 뭐라고 분류해야 할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를 하려 해도 리스크가 너무 컸죠. 두 번째는 SEC의 내부 기준이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ETF를 승인하려면 시장 조작 가능성이 낮아야 하고 거래량도 충분히 있어야 하고 가격 산정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비트코인 ETF도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거래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수탁, 보관, 환매 구조까지 다 갖춰야 했죠. 그래서 10년이나 걸린 겁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승인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는 ETF 발행사 측에서 이 요건들을 비트코인과 동일한 구조로 맞춰서 제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EC도 더는 기준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는 어렵겠죠. 세 번째는 정치적 리스크 회피 성향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SEC 전 위원장 게리 갠슬러는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관련 ETF는 공식적으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잘못 승인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은 괜찮지만 알트코인은 위험하다는 느낌으로 시간을 끌어왔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모두 승인됐고 여지껏 시장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어요. 게다가 다른 국가에서는 XRP ETF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까지 생기니까 이제는 SEC도 너무 늦게 가면 오히려 자신들이 뒤처진다는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XRP ETF는 기술적인 준비는 끝났고 법적으로도 큰 장애물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정치적 판단 하나예요. 10월 17일까지가 SEC의 마지막 결정 기한인데 그 전이라도 ETF 발행사 쪽에서 보완 자료를 제출하거나 시장 여건이 더 명확해지면 예정보다 일찍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승인되면 다른 알트코인 ETF도 줄줄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즉 미국 시장 전체의 흐름이 XRP ETF를 계기로 한 단계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XRP ETF가 승인될지 말지가 아니라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었는가. 지금 이 흐름은 완전히 후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ETF라는 건 그냥 허가받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한 자산이 제도권에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공식적인 라벨입니다. SEC가 XRP를 ETF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자산에 붙어있던 각종 낙인, 예를 들면 소송 중, 불확실한 자산, 기관 비선호 같은 이미지가 단번에 지워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ETF 발행 구조, 현물 보관 방식, 기관 수탁 기준, 이 모든 게 비트코인 기준에서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SEC가 보내고 있는 신호들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 공식 발표, 용어 선택, ETF 관련 서류의 표현 하나하나가 이제는 시장 방향성을 판단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둘째, ETF 승인 이후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를 미리 상상해보는 것. 단기 수급이 아닌 기간 유입, 장기 보유자 증가, 그리고 XRP 유통 구조 자체가 바뀌는 시나리오에 지금부터 하나씩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XRP ETF가 될까라는 질문에서 이제 이 시장은 어디까지 제도화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준이 바뀌고 시스템이 열렸다면 이제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뉴스 흐름, 기관 반응, SEC의 입장 변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ETF 승인이 나오면 좋고 그 전에 바뀌는 구조를 이해하고 움직이면 더 좋습니다. 뭔지 도저히 감 안 잡히고 내용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코민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기시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추가적인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